페파피그는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여요. 밝은 색상, 친근한 목소리, 짧은 에피소드, 그리고 해롭지 않고 안전하게 느껴지는 이야기들이죠. 하지만 페파만 집중해서 보다가 배경에 주목하기 시작하는 순간 이슈의 전체 분위기가 조용히 달라집니다. 등장인물들은 설명 없이 나타났다 사라지고 어떤 캐릭터는 논리적으로 있을 수 없는 곳에 등장하거나 소개 후 인사만 나누고 잊혀집니다. 페파피그는 겉보기에는 단순해 보이지만 배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배경은 이상한 패턴, 사라진 캐릭터, 더 많은 의문을 불러일으키는 세부 사항들로 가득합니다. 이 점을 잘 보여주는 예가 미스터 레브라도입니다. 그는 어디에나 있는 듯한 인물로 대부분 시청자들은 미스터 불의 건설팀 일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는 중장비를 조작하거나 도로를 파고 건설을 돕는 모습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마치 그게 본업인 듯합니다. 미스터 불 이너 차이나샵 에피소드에서 미스터 불이 자신의 차 주전자를 깨뜨리자 미스터 레브라도는 침착하게 리벳 건이 있다고 말합니다. 리벳 건이 있어요? 그는 매우 여유롭고 자신감 있게 그 대사를 전달해서 그의 성격이 단번에 드러납니다. 하지만 그가 불안하게 느껴지는 이유는 역할을 너무 쉽게 바꾼다는 점입니다. 다른 에피소드에서는 갑자기 아이스크림 트럭을 운영하며 똑같이 느리고 느긋한 목소리로 말합니다. 아이스크림을 파는 일도 또 다른 임시 임무처럼 보입니다. 공사 현장으로 돌아가기 전 미스터 레브라도가 어디에 또 나오는지 보면 상황이 더 이상해집니다. 페파가 런던을 여행할 때 그는 여왕의 근위병 복장을 하고 조용히 서서 페파와 친구들이 궁전에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돼지 가족이 뉴욕을 여행할 때 미스터 레브라도가 다시 등장하는데 이번에는 카메라를 들고 관광객인 척하고 있습니다. 그는 가족 근처에 있어 일부러 그런 듯 보이고 그들의 움직임을 기록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파리에서도 그는 또다시 카메라를 들고 조용히 배경에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같은 인물이 여러 나라에서 계속 나타나고 항상 가까이에서 지켜보고 있으니 점점 우연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이것은 미스터 라브라도르가 단순히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배경인물인지 아니면 페파와 그녀의 가족을 일부러 지켜보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한 불편한 의문을 제기합니다. 이유는 설명되지 않지만 또 다른 미스터리는 엄밀히 말해 존재하지만 결코 완전히 속하지 못하는 어린이 캐릭터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팬들은 종종 그녀를 캐롤 카우라고 부릅니다. 그녀가 처음 등장한 것은 미스터 포테이토의 크리스마스 쇼에서 관객석에 앉아있는 이름 없는 배경 송아지로서였습니다. 그녀는 소개되지도 않고 말을 하지도 않으며 누구에게도 인식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에 있을 뿐입니다. 그 후로 그녀는 여러 에피소드에서 미세스 카우 옆에 조용히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런던 여행이나 쇼핑구역 같은 공공장소에서의 장면에도 등장합니다. 시간이 흐르자 팬들은 그녀의 반복 출연을 알아차리고 프로그램에서 언급되지 않은 이름을 붙였습니다. 페파피그는 미세스 카우의 딸임을 공식적으로 밝혔지만 정식 설정 후에도 여전히 주연 캐릭터들과 거리를 두고 있습니다. 캐롤 카우가 정말 섬뜩한 이유는 일어나지 않는 일들 때문입니다. 마담 가젤의 학교에 다니지 않고 페파나 다른 아이들과도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몇 번 등장한 후 그녀는 완전히 사라집니다. 가장 충격적인 것은 그녀가 자신의 어머니와 미스터 불의 결혼식에도 나타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미스터 불이 새아버지라면 그녀의 부재는 무시할 수 없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그녀가 어디로 갔는지, 왜 사라졌는지에 대해 아무런 설명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청자들은 그녀가 이사 갔는지, 조용히 하차했는지, 아니면 단순히 잊혀진 설정인지 궁금해하게 됩니다. 과거를 잘 돌아보지 않는 세상에서 페파피그의 배경은 더 이상해집니다. 해적 레드비어드는 대놓고 해적이고 이 프로그램도 이를 숨기지 않습니다. 그는 어린이 동화책에 나오고 축제 때는 포스터와 현수막에 그의 얼굴이 온 동네에 걸립니다. 마을 전체가 그가 누구인지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아무도 그를 범죄자처럼 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는 칭송받고 전시되며 조용히 받아들여집니다. 이것은 페파의 마을이 해적 행위를 묵인하거나 어떤 방식으로든 그것으로부터 이익을 얻고 있다는 불편한 암시를 줍니다. 축제가 그를 기리든 그가 자금을 대든 이미지만 이용하든 이 프로그램은 왜 해적이 지역 상징인지는 설명하지 않습니다. 레드비어드와 연결된 인물 중 폴리라는 앵무새가 있습니다. 이 앵무새는 할아버지 돼지의 애완동물로 자세히 보면 더 수상해 보입니다. 레드비어드 관련 그림들에서
폴리가 그와 함께 부모를 묻는 장면이 나와 그녀가 그의 범죄에 연루됐음을 강하게 시사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폴리는 유명 인사로도 묘사됩니다. 그녀의 모습은 상점에서 판매되는 시리얼 상자에 등장하며 상업적인 마스코트로 변신합니다. 이런 이중 정체성, 즉 범죄 공범이자 상품화된 아이콘인 점은 페파피그 세계에서 명성이 잘못을 쉽게 지운다는 의미입니다. 미스터 폭스는 또 다른 의심스러운 행동을 보이며 모두가 보는 앞에서 버젓이 숨어 있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파는 가게를 운영하며 종종 조지의 반추처럼 터무니없는 형태의 대가도 받아들입니다. 그는 자신감 있고 능숙하며 자신의 물건 출처에 신경 쓰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는 밤의 동물들 에피소드에서 할아버지 돼지의 닭 근처를 몰래 돌아다니며 도둑 같은 성향을 시각적으로 암시합니다. 나중에 할아버지 돼지가 아끼는 유리병배 컬렉션이 감쪽같이 사라졌다가 미스터 폭스의 가게에서 판매용으로 다시 나타납니다. 미스터 폭스가 공항에서 일부러 변장한 듯 초록색 자켓을 입은 모습이 목격된 점도 의심을 더합니다. 그가 도망치려 했는지 그냥 숨어 있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이 쇼는 암시만 남깁니다. 랜디 마우스 역시 초반에 등장한 것을 눈치채고 나면 그 존재가 더욱 흥미로워지는 또 다른 인물입니다. 랜디는 공식 등장 전 런던 여행 에피소드에서 잠깐 배경에 나타납니다. 화면의 일부만 보이지만 분명히 그곳에 있으며 아무도 언급하지 않아도 존재합니다. 랜디가 주요 인물로 등장할 때 프로그램은 특별한 연출 없이 그녀를 소개합니다. 그녀는 휠체어를 사용하지만 아무도 이를 특별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교훈이나 극적인 설명 없이 그녀는 자연스럽게 그룹의 일원입니다. 실제로 프로그램에서는 맨디가 아이들 중 가장 빠르다고도 언급됩니다. 그녀가 배경에 있었던 것도 의도적으로 느껴집니다. 마치 맨디가 늘 페파 세계의 일부였고 주목받을 순간만 기다렸던 것 같습니다. 몰리몰은 페파피그에서 좀 더 조용하고 일관성 없는 방식으로 존재합니다. 그녀는 분명히 마담 가젤의 반의 일원이지만 그룹에 추가 아이들이 필요할 때만 등장합니다. 화면에서 그녀는 대사를 한마디 하고 무언가에 반응한 뒤 다시 배경으로 사라집니다. 몰리는 완전히 구현된 캐릭터라기보다는 공간을 채우기 위해 존재하지만 결코 중심이 되지 않는 인물처럼 느껴집니다. 페니 폴라베어는 중요하게 느껴집니다. 비록 등장 횟수는 적지만 그녀는 안경을 쓰고 아이스하키를 하며 뚜렷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오랜 시간 동안 사라졌다가 마치 항상 그 자리에 있었던 것처럼 다시 나타납니다. 그녀의 불규칙한 등장은 그녀를 배경인물이라기보다는 단순히 제작진이 사용하는 것을 잊어버린 사람처럼 느끼게 만듭니다. 벨린다 베어는 다른 방식으로 숨겨져 있습니다. 그녀는 주변에 묻혀서가 아니라 쇼에서 거의 다루지 않는 나이가 더 많은 그룹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간과되는 것입니다. 그녀는 클로이 등 나이 많은 아이들과 등장해 자신이 곧 10살이라고 말합니다. 스케이트보드를 타고 조언도 하며 이미 페파의 세계를 벗어난 듯 행동합니다. 그녀의 디자인과 태도는 그녀를 돋보이게 하고 페파피그 세계가 놀이그룹을 넘어 확장됨을 보여줍니다. 쇼에서 거의 다루지 않지만 미스터 베어는 가장 이상한 사례 중 하나입니다. 그는 딱 한 에피소드에만 등장하고 다시는 나오지 않습니다. 배경에 잠깐 나오는 것도 없고 반복되는 역할도 없으며 언급조차 없습니다. 그는 잠깐 존재했다가 완전히 사라져버려서 페파타운의 진짜 주민이라기보다는 잊혀진 파일처럼 느껴집니다. 미시즈 베저는 등장 시 중요한 인물로 보입니다. 큰 농장을 운영하며 아이들을 잘 이끄나 개인적 삶은 미완성된 느낌입니다. 쇼에서 그녀가 미스터 베저와 결혼했다고 하지만 그는 거의 등장하거나 언급되지 않아 그녀 삶의 일부가 이야기에서 완전히 사라진 느낌입니다. 마지막으로 미스터 가젤이 있습니다. 이 캐릭터는 사실상 전혀 등장하지 않습니다. 과학박물관에는 그가 수백 년 전에 오래된 군복을 입고 있는 그림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가젤 선생님이 불멸이라는 암시처럼 초사마는 남편도 그럴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사실이라면 미스터 가젤은 사라진 게 아닙니다. 그는 단지 다른 곳에 있을 뿐이며 어쩌면 잠을 자고 있거나 숨어 있거나 아니면 쇼가 다시 그를 등장시킬 때를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배경 캐릭터들을 인식하면 페파피그는 더 이상 단순한 어린이 만화로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풀리지 않은 실마리와 잊혀진 사람들, 화면 밖 이야기로 가득한 세계가 됩니다. 그리고 자세히 들여다볼수록 페파피그의 배경이 전혀 비어있지 않다는 것이 점점 더 분명해집니다. 오히려 그 배경이
당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